이혼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라. 지금 힘든 상황에서 이혼의 결심을 하신 분들에게 이 말이 도움이 꼭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요. 저도 사실 이혼을 막상 하고 나서 저도 전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혼을 후회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너무 감정에 휘말려서 어떤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볼 여력이 없었어요. 저에게 에너지가 일단 없었고 너무 몰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아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가 그 포인트에서는 이런 노력을 좀 해봤을 것 같고, 요때는 요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부부가 어려워졌을 때 그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거는 정말 꼭 추천을 드립니다. 서로 노력을 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게, 제가 전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 자신이 상대방에게 예의 바르게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면 그 부정적인 감정을 이제 그쪽에게 막 쏟아붓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의 바르게 한다는 게, 이런 거는 예의 바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와이프로서, 남편으로서 하는 의무를 하면서 차갑게, 냉랭하게 그러니까 무언의 그 나쁜 에너지를 보내는 거는, 그거는 똑같이 그냥 나쁜 거예요. 그 상황은 내 감정이 들끓지만 그건 나의 감정으로 두고 상대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여자니까 와이프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밥을 차렸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것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막 암상을 하고 막 냉랭한 얼굴로 막 말 한마디 없이 막 뚱 해가지고 막 얼굴 다 죽을 상으로 밥을 차려내고, 그거는 안 돼요. 여러분, 배우가 돼야 돼요. 진짜 그냥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돈을 받고 연극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배우라도 돼서 그냥 식사하세요. 오늘 반찬이 조금 이런데 내가 오늘 저녁에는 좀 시장을 봐가지고 잘 할게요 라는 그거 있죠. 진짜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옆집 아주머니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정도까지는, 최소한 그렇게까지는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전제가 됐을 때 이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겠죠. 상대한테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이혼을 하고 싶은 거냐, 완강하게 상대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면 방법이 없겠죠. 이혼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제 생각에 결혼을 했고 특히 자녀까지 있는데 그냥 나는 원하는 게 이혼이야, 그런 사람이라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진짜 상황이기 전에는 그런 사람은 거의 저도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거를 붙잡고 이제 둘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상대가 지금 이런 상태라면 이혼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든가, 이혼은 하고 싶지 않지만 당신이 용서를 안 할 거잖아, 아니면 당신이 이걸 못 견딜 거잖아,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거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그렇게 물을 때는 이미 본인 마음에도 이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겠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니까 이제 그때 방법들을 찾아보는 거죠.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거는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거는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 남자들은 그 상담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때 정말 간곡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보세요. 여보, 우리 이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정말 이혼을 원한다면 난 이혼을 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혼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혼을 하더라도 잘 합시다. 목표가 그거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이혼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 그런 것들을 지금 함께 합시다. 서로의 상처도 최소화하고 아이도 지키는 차원에서 노력을 합시다로 접근을 하면 그거 싫다고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상대가 완전히 정말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이렇다 그러면 뭐 그럴 경우 있어요. 상대가 부정을 하고 있는데 내 배우자의 상대가 하고 지금 관계가 너무 좋은 상태라면 뭐 이혼하고 싶다고 막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낚시할 때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마구 당기기만 하면 줄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럴 때는 방임을 해주세요. 그럴 때 그 상대에게도 자 시간을 갖자. 시간을 갖고 충분히 생각을 해보자. 그때 말리면 상대방은 더 불이 붙어요. 차라리 그 괴로움을 참고 진짜 어차피 이혼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놔버리세요. 상대를 놔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지금 미쳐버려 있는 상태다. 저건 막을 수가 없다. 그런다고 그때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그냥 낚싯줄을 풀어놓는 심정으로 시간을 가지세요. 그거 너무 중요해요. 그냥 좀 풀어놓고 예를 들어서 상대가 뭐 별거를 원한다.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별거라도 하시면서 시간을 버는 게 낫지 그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그런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혼은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잊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부분은 뭐 남자가 바람을 피웠든 여자가 바람을 피웠든 가정을 그렇게 쉽게 깨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노력을 해보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겠는지 둘이 서로 그것도 리스트업 해보세요. 쭉 적어보세요. 자,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가족 여행도 가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혼에 이르는 이제 여러 요인 중에 상대의 부정한 행위도 있지만 또 가장 그에 못지않게 큰 이유들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면 사실 조금 그 유예 기간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더 쉽게 이혼이 결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우도 그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더라도 어쨌든 최대한 함께 가족이 뭐 어디 여행을 가든지 당일치기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벤트들 그거는 서로 두 분이 약속을 하셔야죠.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는 기존 우리가 좋았던 부부처럼 그렇게 하기로 그러니까 정말 연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둘이. 근데 여러분 이거 꼭 해보세요. 연기라도 해보잖아요. 그럼 마음이 풀려요. 너무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녹아요. 상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여행을 몇 번을 가자 뭐 라든가 뭐 상담을 받는 거는 꼭 필수니까 그거는 꼭 하시고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 무료 상담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그거는 꼭 선행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상대가 나한테는 하지 않던 얘기를 전문 상담가한테는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게 되면 되게 많이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게 되고요. 조정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 상담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몰랐던 걸 내가 이야기하면 안 들으려고 했던 거를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면 들어요. 그러니까 꼭 그거를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가는 거, 이제 가족이 함께 이벤트를 하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하니까 그거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각 가정별로 이렇게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것들, 예를 들어서 각자의 부모님들을 찾아뵙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것도 꼭 가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가족이 함께 원 가정을 찾는 거, 시댁에도 아니면 친정집에도 이렇게 가는 거, 가족들 모임 하는 거, 그런 것들 해보시고요. 그러면 의외로 이 가족을 다 이루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정신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꼭 해보시고, 그런 것들 리스트업을 쭉 해서 꼭 이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뭐 그 중에 진짜 별게 다 있을 수 있어요. 별거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을 때는 둘이 같이 있으면 연기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뭐 한 달이든 뭐 일주일이든 얼마라도 떨어져서 감정들을 누그러뜨리면, 떨어져 있으면 이제 이혼이 피부적으로 더 느껴질 수 있어요. 이혼하면 늘 들어오던 사람이, 아니면 내가 들어가면 있던 사람이 없구나, 이거부터 실제로 느껴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또 방편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 뭐 또 여행하는 거, 그 다음에 가족들이 이제 어떤 가족 모임을 계속 하는 거, 이런 것들 꼭 해보시고, 또 자녀들이 원하는 거 해보세요. 자녀들에게 너 엄마 아빠랑 뭘 해보고 싶어? 그래서 자녀들이 원하는 걸 해보는 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때 나 하나로만 막 고정되어 있던 어떤 사고들이 이렇게 자녀를 보면서 많이 나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도 꼭 해보시고, 그래서 이혼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거, 뭐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종교를 또 이렇게 뭐 크리스찬의 어떤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가서 해본다든가, 뭐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뭐 그러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최대한 동원을 해서 진짜 여러분이 정말 이혼을 이제 하시게 됐을 때, 그럼 후회가 좀 없진 않아요. 그래도 결국 후회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했는데도 안 됐어.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렸어. 그럼 아이들도 부모들의 그 결정을 따라줍니다.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이 지켜져야 된다는 주의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데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감정도 내가 컨트롤 못해, 막 뭐 상대와 원수가 안 되려는 것도 그런 것도 못해, 막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성적으로 연기도 못하겠어, 뭐 이런 노력도 못하겠어. 그런 가정에 아이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보다 차라리 건강한 한쪽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게 훨씬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를 다 해보시라고 권하지만, 나는 죽어도 못해, 아니면 상대는 이걸 전혀 협조를 안 해,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이 지켜지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녀들이 나 혼자보다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또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는 게 아이들에게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모든 스텝들을 밟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이혼을 막기 위해서 했던 방법들이 사실은 없어요. 저는 그냥 떠밀려서 이혼을 해버렸어요. 뭐 그것만이 답인 것 같았고 그때는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예요. 상담을 미리 내가 혼자 이혼 후에 받을 게 아니라 상담을 내가 내 남편과 함께 받았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아쉬움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가족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 그 다음에 가족이 깨지면 내가 속해 있었던 공동체에서 내 위치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미리 좀 알아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노력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아쉬움은 있어요. 이혼을 후회는 하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하게 이혼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느끼는 이런 아쉬움들은 여러분은 갖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회복도 훨씬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최소한 내 죄책감이나 막 이런 것들만 안 해도 제가 볼 때 반 정도는 그 회복 기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지금 너무나 아프지만 너무나 견딜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해놓은 어떤 시간 안에서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결혼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신다면 일단 가장 먼저는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나에게, 그 다음에 내가 한때는 너무나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또 우리 결혼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기대했던 내 주변의 많은 지인과 가족들에게도 훨씬 상처를 덜 주는 그런 노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제가 이제 어려운 이렇게 말씀만 드리는데 할 수 없는 걸 계속 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더 뭔가 실제적인 거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제가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혼할 때 너무 힘들어서 그 상황에 나를 편하게 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막 술을 마신다든가 막 다른 사람을 만나본다든가 아니면은 클럽 가서 놀아본다든가 막 이런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제 말을 믿으세요. 어려워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이렇게 긍정을 향해서,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선택들을 조그만한 그 선택들을 하고 그걸 따라가는 게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빨리 회복하고 가정이 회복되면 더 좋고 아니면 이혼을 하셨어도 이혼을 회복하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지금 괴로우니까 나를 풀어준 그것들은 저에게 마이너스였어요. 그냥 저를 더 회복해서 멀어지게 했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그 후에 몰아쳐오는 공허감,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가 먹은 거는 달콤한 사탕 한 조각이었는데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는 사약 10사발이야. 그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진짜 이 아픔을 내가 말도 안 되게 진주를 빚겠다고 하는 이게 나중에 여러분의 미래를 꿈꾸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또 나중에 나를 떠났던 그 배우자가 나를 그리워하게 되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참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었어 할 수 있는 그런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성숙한 어른으로 나아가는 엄청나게 큰 중요한 디딤돌을 놓는 시간이라는 것만 여러분 꼭 그거는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너무 힘든 거 제가 너무 잘 알지만 여러분이 너무 많이 아파서 오늘 하루 견디는 것도 너무 힘든 거 제가 너무 잘 알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없는 이걸 해보세요. 의외로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이런 것도 해냈는데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아픔에 침몰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오늘 성공하시는 하루, 그 다음에 내일 모레 되시길 바랍니다. 아픈 여러분을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진주를 잘 빚으실 수 있기를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펄 메이커가 또 오늘 이렇게 영상에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제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시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